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그랬듯이 수익버스는 탔다 하면 수익 종착지까지 직행한다. 너무 빠르다고 좋아하시는 승객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리뷰할 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목표가를 또 한 번 달성했던 대동기어 놓치고 리뷰를 못 해드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대동기어가 제가 보통 1차 목표가는 보통 10에서 15%로 짧게 잡아드려요. 그 목표가가 너무 빠르게 도달하다 보니까 사실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워낙에 수익난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리뷰에 살짝 빼먹었는데 일단 뭐 대동기어는 사실 모회사가 대동이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트랙터에 들어가는 전자동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자체적으로도 매출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게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데요. 지금 최근에 현대차와 1조 2,400억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안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집권 초기에 집중해야 하는 사업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전진건설 로봇과 함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대동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당연히 돌파를 했고 2차 목표가 17,3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 설정해드리면 21,000원으로 한번 3차 목표가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 때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5,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숨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3차 목표가 21,000원 새롭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살짝 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했네요. 네, 맞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칩스앤미디어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첨단 산업을 관심 있게 보자. 제가 이제 103일째 첨단 산업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또 이제 IP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뭐 비디오 IP 쪽에서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 이 비디오 IP가 뭐 우주 항공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자동차, 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에도 다양한 첨단 산업의 비디오 IP 수요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고 또 로열티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이 칩스앤미디어인데 그래서 결국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장 초반부터 갭이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돌파했는데요. 그래서 22,300원 1차 목표가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23,300원까지 좀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특히 칩스앤미디어는 NPU 칩,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해서도 저전력, 고성능, 또 AI에 어떤 집중된 또 반도체 칩을 또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NPU 칩이 상용화됐을 때 관련해서 또 라이센스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24,3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25,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달성하신 승객분들 축하드리면서요. 2차 목표가 24,300원까지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익버스들 오늘도 딱 2대를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익버스 노선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요. 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파랑버스, 시내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주력버스 파란버스로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고요. 어떤 마을들 살펴보고 계세요? 사실 전일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 대비 강했던 섹터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낙폭과대 섹터들이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데 다시 어제 조정 흐름이 나와졌던 대표 섹터들이 오늘 다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로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원전 마을이 있고요. 오늘 로봇 마을,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필두로 다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조선 마을도 전일 차익 매물 이후에 바로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오늘 떠날 마을은 전력 설비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력 설비 마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려주셨고요. 사실 몇 주 전에도 저희가 전력 인프라 마을 안에서 많은 버스들 태워주시면서 맞습니다. 또 수익을 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LS 일렉트릭, 또 현대 일렉트릭, 뭐 대원 전선, 일진 전기, 뭐 제롱 전기 같은 종목들로 정말 많이 우리가 수익을 챙기기도 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슈퍼 사이클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바로 전력 인프라와 조선 섹터다. 그래서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년 동안 슈퍼 사이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전력 인프라 확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전력 인프라 섹터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종종 들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오늘은 어떤 버스에서 또 기회를 찾으셨을지 번호로 버스 힌트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29804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298-040
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효성중공업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일단 효성중공업은 크게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변압기 사업과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사업에서는 주력 매출이 이제 변압기, 또 그리고 차동기, 그리고 감속기, 전동기가 매출의 거의 6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주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건설 사업은 재무 리스크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올해 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화 솔루션, 그리고 수소 에너지, 예전에 이제 효성중공업 아시는 분들은 이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지금 스타게이트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인해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는데,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판 스타게이트 구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AI에 163조 원 그리고 19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지금 노후화된 전력망 관련해서 교체화 작업과 또 그리고 이제 전력망 구축 작업이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작년 4분기에도 지금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 상태고, 올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더욱더 호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의 어떤 주력 수출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수가 한 67%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아시아가 15% 정도, 그리고 이제 북중미가 한 1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이 한 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의 어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작년에 유럽에서 전력기기 수주 물량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해상 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에도 초고압 전력 기기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좀 국내에 창원 공장이 증설이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 수주의 여력이 더욱더 확보된 상태고, 지속적인 수요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한 증설 투자에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과 북미와 지금 유럽 지역이 단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주 잔고의 50% 이상이 북중미와 그리고 유럽 지역이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를 필두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충과 AI 투자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올해 충분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효성중공업을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효성중공업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김준호 기사 하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력기구 쪽으로 참 많은 수익 내주셔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효성중공업 올라탔을 때는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또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이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54만 3천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4만 3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 4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신고가까지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스는 어떤 색깔 버스죠? 최근에 이제 파랑 버스와 빨강 버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초록 버스, 마을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초록 색깔 단기 버스를 또 골라주셨습니다. 초록색 단기 버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네, 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떠나볼 마을도 좀 이벤트가 있는 중점에서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가장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규제 완화 마을 있고, 그리고 관세 폭탄 마을 있고, 예산 삭감 마을이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전쟁 종식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어서 전쟁 종식 마을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전쟁 종식 마을도 익숙한 편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대동기어의 후속주를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이 어쩌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도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은 이번 주 특히 우리가 트렌드를 선점해놔야 다음
주에도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식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련 종목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버스인지 번호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255-220번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255220번 버스고요. 버스 이름 어떻게 됩니까? 바로 SG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진건설 로봇, 또 그리고 대동기업 SY스틸텍, 그리고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SG라는 기업이 있는데, 일단 SG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아스콘 1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터의 합성어고 아스콘 1등 기업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복구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바로 SG입니다. 우리 국내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SG가 진출을 했고요. 국내 중견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현지의 법인을 설립해서 사실상 SG 또 우크라이나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꾸준하게 MOU를 체결하고 또 무상으로 또 이제 철강 슬래그를 또 무상으로 공급했던 또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G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 날 독일 미네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에서 미국의 부통령인 벤스와 또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2일 같은 경우는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 켈로그 특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백악관 주요 인사들도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또 이제 물밑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안에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또 미러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 2월 달이면 지금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3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시기에 저는 어느 정도 종식이나 또 휴전 선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모듈러 주택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복구 사업, 그리고 그 외적으로 건설 기계가 또 이제 그 상당 부분에 지금 이제 1경 7,500조로 추정하고 있는 히토리를 채굴하기 위한 또 건설 기계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SG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벤트 모멘텀들 포진해 있으니까요. SG 버스 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S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뭐 시장 여파에도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박스피 흐름이 이어졌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 전진건설 로봇을 필두로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단 한 번에 큰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에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3,75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750원, 손절 라인 2,900원 체크해 주셨으니까 지금 함께 탑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무사히 탑승하셨다면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여전히 뭐 로봇주들 그리고 또 이제 우주항공, 첨단 산업 기업들이 정말 103일째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첨단 산업 내에서 상승이 좀 제한적인데 2월 달에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핫 종목을 오늘 장 끝나자마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이번 달 성공 투자를 위해서 김준호 기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